런던 한복판 고급 아파트 주방에서 영국인들이 배추를 들고 집단으로 모여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BBC가 촬영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가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김치에 미쳐버렸죠. 여러분,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로 생각했던 김치가 지금 전 세계 음식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단순히 유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식문화 깊숙이 침투해서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직접 나서서 처음엔 K-팝이었고 이제는 K-푸드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낼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BBC가 그냥 동네 방송국인가요? 영국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미디어 제국이 한국의 김치를 집중 조명했다는 겁니다. 런던 고급 아파트 주방에 모인 영국인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배추를 주물럭거리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맵다, 맛있겠다, 이런 감탄사가 끊이질 않는데 그 표정이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마치 어릴 적 할머니네 집에서 김장하던 그 분위기 그대로예요. 손톱 밑에 밴 고춧가루 보면서 이거 언제 빠지냐며 웃고 지하철에서 김치 냄새 풍길까봐 걱정하면서도 결국 다들 김치 한 병씩 싸들고 집에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동화의 완성형이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어떤 외국인 커플은 무려 2년 전에 담가둔 묵은지를 꺼내 먹고 있더라고요. 2년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국 사람들도 묵은지의 진가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엔 그냥 신김치로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진짜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이 외국인들이 정확히 그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처음 한 입 먹을 때는 조금 당황했다고 해요. 냄새도 강하고 맛도 강렬해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까 감칠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 김치찌개 끓여 먹고 김치볶음밥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소화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그냥 음식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묵은지 맛을 안 순간부터 이 커플의 김치 사랑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지도 않아요. 아예 상온에 두고 더 익으라고 숙성시키는 고급 테크닉까지 터득한 겁니다. 한국인도 다 아는 건 아닌 이 방법을 외국인이 스스로 깨우쳤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요리 실력도 이미 프로급입니다. 참기름 두르고 양파 볶다가 묵은지 넣어서 향 확 살리고 한국식 조미료의 무력까지 한 스푼. 디테일이 살아있죠. 특히 웃긴 건 미국의 참치가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굳이 한국 참치를 사다 쓴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한국 식재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장난 아닌 거예요. 두부 써는 방법도 완전히 한국식으로 마스터했더라고요. 돔 안 쓰고 통에서 바로 썰어 넣는 그 스킬, 우리야 당연하게 하는 거지만 외국인이 보면 신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바로 문화 침투의 최종 단계입니다. 표면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과 방식까지 완벽하게 체득한 상태죠. 김치가 이제 그들의 생활 패턴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간 겁니다. 외국인들의 김치 사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치만 있으면 술 한 잔은 이미 끝났다고 말할 정도예요. 친구들 모이자마자 젓가락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서양 사람들은 원래 젓가락 문화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치 앞에서는 효율이 먼저예요.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시간에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는 게 더 빠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런 적응력이 한국 음식의 매력 앞에서 자동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반찬 가게에서 김치 3종 세트를 사온 한 여성의 행동은 더 압권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개봉해버려요. 집에 가서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차 안에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까지 한번 하고 시식을 시작하는데 그 의식이 거의 종교적이에요. 첫 타자는 오이김치, 다음은 총각김치, 마지막은 배추김치. 순서까지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맛보는 모습이 김치 소믈리에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이게 진짜다라고. 가짜 리액션 아닙니다.
진심으로 맛있어하는 그 얼굴을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맛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침마다 남편한테 김치 한 컵을 강제로 먹이는 아내 이야기도 정말 웃기면서도 감동적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을 매일 아침 김치로 각성시키는 거예요. 남편은 이 추운 날에 이걸 먹어야 하냐며 버티지만 소용없습니다. 건강 앞에서 김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김치의 기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비타민, 식이섬유까지 완벽하게 갖춘 슈퍼푸드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상식이 된 겁니다. 건강 트렌드에 민감한 서양 사람들이 김치를 건강식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인도에서도 김치 열풍은 뜨겁습니다. 나시나라는 인플루언서는 김치 사랑으로 유명한데 그 열정이 거의 집착 수준이에요. 그리고 혼자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머니에게까지 김치를 전파합니다. 어머니가 생전 처음 김치를 맛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 그거 보면서 문화 전파의 순간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인도는 향신료의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강렬한 맛을 가진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그런 인도 사람들조차 김치 앞에서 감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무김치 사랑으로 유명한 한 여성은 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는 간식이 과자가 아니라 총각김치래요. 생각해 보세요. 과자 대신 김치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혁명적인 식습관 변화인가요? 서양 사람들의 스낵 문화는 주로 감자칩, 초콜릿, 쿠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으로 무장한 김치가 정크푸드를 밀어내고 있는 거죠. 이 여성은 총각김치만 있으면 그냥 멈출 수가 없다고 해요. 한국 브랜드를 종류별로 모조리 구해다 먹으면서 자기만의 베스트 김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완전 김치 덕후예요. 다이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샐러드, 닭가슴살, 아보카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김치찌개 다이어트라는 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한식을 너무 먹고 싶은데 칼로리는 줄여야 하니까 아예 김치찌개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김치, 두부, 달걀 조합이면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최고거든요. 저칼로리 고단백 식단의 완벽한 구현이죠. 살 안 찌는 음식으로 소문나서 이 조합이 이제 글로벌 다이어트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당면 넣은 건 좀 반칙이긴 한데 그래도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배부르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기존의 서양식 다이어트는 솔직히 고문이잖아요. 맛없는 샐러드에 삶은 닭가슴살, 양념도 제대로 못 쳐서 그냥 참고 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김치찌개 다이어트는 뜨끈하고 얼큰하고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고 살도 안 쪄요. 이게 바로 K 다이어트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맛있는 버전입니다. 스트레스는 싹 풀리고 몸도 가벼워지는 마법 같은 조합이죠. 전 세계 다이어터들이 이제 왜 진작 이걸 몰랐지? 라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치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김치를 그냥 생으로 먹던 시대는 완전히 지났어요. 어디에 어떻게 조합해 먹어야 더 맛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와인 페어링처럼 김치 페어링이라는 새로운 식문화 장르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발견한 첫 번째 꿀조합은 고구마와 김치예요. 달콤한 고구마 위에 시큼한 김치 한 점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의 조화가 환상적이라는 거죠. 단맛과 신맛의 완벽한 밸런스, 이게 바로 맛의 과학입니다. 그 다음 발견된 조합은 더 파격적입니다. 포테이토 칩에 김치를 얹어 먹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그게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해보면 알아요. 포테이토 칩의 짭짤함과 바삭함에 김치의 시큼함과 매콤함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상하게도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퓨전의 진수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합이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여는 순간입니다. 정크푸드의 대명사인 포테이토 칩조차도 김치를 만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조합은 단연 삶은 달걀과 김치입니다. 이건 진짜 혁명이에요. 다이어트 때문에 달걀을 억지로 먹다가 질려버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 앞에서 다시 모여들었거든요. 삶은 달걀 위에 김치 한 점 올려서 한 입 넣는 순간 박수가 절로 나온다고 해요. 달걀의 고소함과 김치의 시원함이 만나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달걀이 물린다 싶으면 김치 한 입 더,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솔루션이 또 어디 있어요? 6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도 바로 이 조합이래요.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와 김치. 첫 번째 달걀에는 김치를 살짝 얹고 두 번째 달걀에는 듬뿍 올려야 제맛이라고 하네요. 이런 디테일한 먹는 방법까지 개발한 거 보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죠. 6아이 키우면서 날씬한 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김치와 달걀의 조합이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마요네즈 마니아로 유명한 러시아 여성도 이 조합에 도전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마요네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의 모든 요리에 마요네즈를 쓸 정도로요. 그런 마요네즈 사랑꾼이 김치 조합을 시도한 거예요. 마요네즈에 머스터드까지 섞어서 삶은 달걀을 찍고 거기에 김치를 얹어 먹어봤는데 잠깐 고민하더니 결론은 명확했어요. 그냥 김치만 올린 게 더 맛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에요? 마요네즈 없이는 못 사는 러시아. 사람이 김치의 맛 앞에서 마요네즈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건 문화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SNS에서 유행이라길래 반신반의하며 따라 해본 사람들 반응도 일관적이에요. 처음엔 괜히 시작했나 하는 표정인데 한 입 먹는 순간 오, 이래서 먹는구나 하면서 바로 인정하는 거죠. 의심에서 확신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김치의 힘입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하나예요. 간단히 먹으려고 시작했다가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것.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한 개만 먹으려던 달걀이 어느새 5개가 되고 김치 한 통이 순식간에 바닥나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개성이 남다른 한 미국 여성은 아예 스크램블드 에그에 김치를 섞어버렸어요. 따로 어울릴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먹기 편하다는 이유에서죠. 이게 바로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원래 실용성을 중시하잖아요. 김치를 따로 곁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섞어버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여기에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썰어 올리고 후추를 솔솔 뿌리면 근사한 브런치가 완성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손색 없는 비주얼이면서 맛도 영양도 완벽한 한 끼예요. 알고 보니 스크램블드 에그에 김치 섞어 먹는 미국인들이 의외로 꽤 많대요. 은근히 빠져드는 꿀조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단순히 음식 유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문화 전파의 완성형이거든요. K-팝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로 이어지고 이제 K-푸드로 완결되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침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음악으로 귀를 사로잡고 드라마로 눈을 사로잡고 음식으로 입을 사로잡은 거죠. 오감 중에 가장 본능적인 부분인 미각을 공략했다는 게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음악은 안 들을 수 있고 드라마는 안 볼 수 있지만 먹는 건 매일 해야 하잖아요. 그 일상 속으로 김치가 침투한 겁니다. 김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건강에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책임지고 발효식품 특유의 효능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죠. 현대인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슈퍼푸드입니다. 둘째, 맛있어요.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중독성 있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맛이죠. 셋째, 다재다능해요. 그냥 먹어도 되고, 찌개로 끓여도 되고, 볶음밥에 넣어도 되고, 어떤 음식과도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런 범용성이 전 세계 어느 식문화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예요. 더 놀라운 건 김치의 진화 속도입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김치가 서양에 전파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김치 타코, 김치 버거, 김치 피자, 김치 파스타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완벽한 사례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일본 음식을 한번 봅시다. 스시, 라멘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게 일본 문화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음식은 음식으로 끝나는 거죠. 중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차이나타운은 있지만 그게 중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K-팝 듣다가 K-드라마 보고, K-드라마 보다가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음식 먹다가 한국어 배우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치는 그 선순환의 핵심 고리 중 하나입니다.
BBC가 이제는 K푸드다라고 선언한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시나요? BBC는 영국 공영방송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미디어의 오피니언 리더예요. BBC가 주목하면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런 BBC가 김치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 문화의 부상을 특집으로 다뤘다는 건 이제 김치가 단순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섰다는 의미죠. 한국 요리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도 주목해야 해요. 특별한 날 먹는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김치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실제 판매량을 봐야 해요.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의 대형 슈퍼마켓에 가면 김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안 식품 코너, 구석에 몇 병 있던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예 독립적인 김치 섹션이 생긴 거예요. 여러 브랜드, 여러 종류의 김치가 진열되어 있고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품 유통업계에서 독립 코너를 갖는다는 건 그 제품이 주류 시장에 완전히 안착했다는 의미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홀푸드, 트레이더 조, 코스트코 같은 메이저 체인들이 다양한 김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더 조는 자체 브랜드로 김치를 출시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트레이더 조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선택적 제품 라인업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김치를 자체 브랜드로 출시했다는 건 김치가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예요. 아시아 시장은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원래 발효식품 문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김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의 김치 인기는 거의 아이러니한 수준입니다.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김치가 일본을 완전히 점령했거든요. 일본 편의점 어디를 가든 김치가 있고 일본식으로 변형된 김치나베 김치찌개는 이제 일본 가정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정치는 정치고 문화는 문화인 거죠. 중국은 더 재밌어요. 중국에는 파오차이라는 자체 발효 채소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김치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치 종주국 논란을 일으키면서 파오차이가 김치를 포함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중국 소비자들은 김치를 파오차이와는 다른 음식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소비하고 있어요. 맛이 다르고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그들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김치 검색량과 판매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도 폭발적이에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원래 매운 음식 문화권이라 김치와 궁합이 잘 맞아요. 특히 태국에서는 김치를 똠얌꿍에 넣어 먹는 퓨전 요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쌀국수에 김치를 곁들이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됐고요. 각 나라의 음식 문화와 김치가 만나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융합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도 시장은 특별히 주목할 만해요. 인도는 채식주의자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김치는 완전한 채식 식품이면서도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해서 채식주의자들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젊은 세대,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도시 중산층 사이에서 김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요가와 김치를 조합한 건강 식단이 인도 SNS에서 트렌드가 됐을 정도니까요. 중동 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곳에서 한국 식품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동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권이라 김치가 완벽하게 할랄 푸드 기준에 부합합니다. 게다가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개운한 김치가 입맛을 돋워주니까 중동 사람들이 점점 김치에 빠져들고 있어요. 중동 부자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고급 한식당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김치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과 함께 한국 음식 문화도 함께 전파되는 거죠. 아직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젊은 세대가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김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김치는 이제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자가 이탈리아 음식이지만 전 세계에서 먹듯이 김치도 전 세계에서 먹지만 그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이게 바로 문화 소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하드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같은 물리적 힘이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 가치,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입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예요.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문화로 마음을 얻는 시대죠. 한국은 지금 소프트 파워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 10대, 20대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음악을 듣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이 세대가 자라서 사회의 주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대한 호감과 이해가 전 세계적으로 공고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